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인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교육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 있다가 나와서 사회에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했어요. 베트남에 제가 16년 동안 베트남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고 양국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은 그 해외에다가 세금을 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브랜드의 향상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이 돈을 벌어 들여서 국내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 한 우리 국익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 왜 해외로 나가냐 그러면은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경영 환경이 좋지 않고 또 이렇게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뭐 제가 이제 그 최저임금 제도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한국에도 인력 문제가 이제 터질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면은 한국 경제에 굉장한 먹구름이 닥쳐올 텐데 그때 또 인력의 문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문제는 생산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생산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또 저출산, 고령화, 그죠? 여기서 인구 절벽, 또 도시 소멸, 지방이 막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한국 내에서만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좌익, 우익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글로벌 우파 정치, 글로벌 우익 정치, 글로벌 국익 정치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글로벌 국익 정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도 봤죠.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지금 현재 136개국이 한국발 입국 금지, 입국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국도 빨리 그때 중국인의 입국 그 제한을 해서 이게 뭐 다른 나라를 망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살자. 빨리 이걸 종식을 시켜야 되죠. 한시적으로 빨리 종식을 시켜가지고 서로 더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뭐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의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한국도 지금 8천 명 이상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136개국이 입국 제한을 걸어오면서 이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 굉장한 지금 국가적 손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왜? 네, 뭐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또는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이거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한다. 아니면 지역별로 실시를 하든지 가장 좋은 건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해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맡겨서 아니 월급이 너무 적고 그러면 일을 안 하겠죠 사람이. 그렇죠? 또 근로자 괜찮은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장은 더 급여를 올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임금도 자연스럽게 향상돼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정책들을 수행하게 되면은 변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폐지해야 됩니다. 왜 강소기업들이 없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 상속세 없죠,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상속세
우리가 그 고율이 50%또 기업에서 어떤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주주의 이 상속세 비율은 6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스웨덴이라는 국가에서 기업들이 막 스웨덴을 해버렸어요. 탈스웨덴. 왜냐하면 상속세가 막 70% 이렇게 되니까 나중엔 기업들이 봤을 때 그 기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도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강소 기업들이 없는가? 65%까지 하면서 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살아나야 돼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이 있으면은 강소 또 중소기업이나 패밀리 기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되면 한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창업을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상속을 해서 1대, 2대, 3대 그래서 100년 이상의 기업들을 양성해 나가야 되는데 65%다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종족 유지의 본능이 있잖아요. 계속 자손들을 낳잖아요. 자손을 위해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소득세 다 냈어요. 소득세를 다 내고 그리고 그 돈을 여행 가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술을 마시며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절약할 수 있어요. 절약해서 내가 어떤 일을 전개해 왔는데 그 일을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상속을 해줬는데 상속세 65%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탈한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뭐 상속세를 안 냈어. 그거 우리가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속세가 그렇게 돼서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니까 뭐 재단을 만든다든지 또는 편법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계속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딱 기업의 목을 쥐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을 조여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경제랑 정치가 이게 분리가 되죠. 이걸 가지고 약점 삼아서 어떻게 보면 그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제도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목을 잡고 있다. 그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글로벌 국익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136개국이 입국 금지를 시키고 우리 기업들은 지금 해외로 계속 나가고 안 돌아간다. 한국으로 안 돌아간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지방 소멸 문제, 생산인구 저하 문제 막 터져 나갑니다. 어떻게 한국을 유지해 나가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도지사다 그러면은 공업단지, 농업단지, 축산업단지, 어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시장경제에 맡기고 또 우리 국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는 해외 근로자들을 유치하는 거죠. 유치해서 최저임금 제도가 폐지됐고 이 금액에 맞춰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올 겁니다. 와서 같이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측면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인데 사회민주주의를 따르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가 없으면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의 자유. 예? 한국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막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 보면은 이게 뭐 진짜 어떻게 사나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숨 걸고 얘기를 해야 돼요. 비판을. 그렇죠? 언론의 자유라든지 또는 각종 뭐 종교의 자유라든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왜 나쁩니까? 저도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사회 나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나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를 개발해야 되고 그 속에서도 경쟁 속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기업이 한 7년 동안 그 고용이라든지 그런 업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상속세를 면제해 버리죠. 이런 것들도 이것도 이제 어떤 불공평하다. 왜냐하면은 그냥 상속했을 경우에는 30%에 내 직계자손한테는 30%또 직계가 아닐 경우에는 50% 이런데 왜 또 기업에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불공평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폐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는 국내에서 좌파 우파 뭐 우익 좌익 그리고 보수 진보 해갖고 싸우는 거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해외잖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보면은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 재외국민들 그렇죠? 재외국민들 해외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해외까지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글로벌 고객 정치, 많은 재외 국민들, 또 이제 한국도 강력한 이민, 네, 그리고 다문화 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글로벌 국익 정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대단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번에 뭐 차이나 게이트 이거 막 문제 터져가지고 굉장히 이 인터넷 속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엄청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뭐 이민들을 오게 되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겠죠. 번익을. 그러다 보면은 아주 혼란스러운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익, 글로벌 우파, 글로벌 우익,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하는 그러면서 미국처럼 강력한 국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국가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유통 기업들을 지원해야 된다. 세제 혜택을 줘야 되고 임금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 투자한 것 중에 50%뿐만 아니라 뭐 20% 정도만 유턴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기업인들이 떠나갔는가를 오죽하면 떠나갔겠어요. 그거를 고민해가지고 빨리 국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